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볼 자료는 바로 온코크로스, 종목 코드 38215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AI 신약 개발, 이 분야가 요즘 정말 뜨거운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또 AI 진단 쪽으로도 확장 가능성이 보인다고 해서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 시간 통해서 온코크로스의 핵심 기술이 뭔지, 또 성장 동력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온코크로스가 왜 한국의 리커전 이렇게 불리는지 그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 온코크로스의 핵심은 역시 그 랩터 AI라고 하는 자체 개발한 AI 신약 개발 플랫폼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완전히 새로운 물질을 찾아낸다, 이거보다는 이미 안전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기존 약물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새로운 치료 효과, 그러니까 적응증 확장이라고 부르죠. 여기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아, 적응증 확장. 그러니까 이미 한번 안전하다고 알려진 약을 다른 병에 써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AI가 방대한 약물 데이터, 또 질병 데이터를 학습해서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사체 데이터라는 걸 쓰는데요. 유전자가 실제로 활동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정모 패턴, 그걸 AI로 분석하는 거죠. 전사체요? 좀 생소하긴 한데. 네, 이게 신약 개발 과정에서 실패 위험, 그리고 시간을 확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확실히 실패 확률을 낮추는 똑똑한 방법 같네요. AI가 숨겨진 길에 찾아주는 셈이니까요. 근데 요즘엔 신약 개발 말고 다른 쪽에서 또 주목받는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작년 5월이었죠. 미국 임상 종염학회 ASCO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AI 기반 자궁경부암 조기 진단 기술입니다. 이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확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진단 기술이요? 자궁경부암이면 여성들한테 정말 중요한. 그렇죠. 이게 그냥 간단하게 혈액 검사만으로, 피 검사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거예요. 비침습적이죠. 근데 결과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정확도를 보면 민감도가 한 94.5%에서 95.9% 정도 나왔고요. 특이도도 95% 수준으로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와, 민감도 특이도 둘 다 95%에 가깝다는 건, 그 암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거의 정확하게 가려낸다는 거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바로 그겁니다. 암 환자를 놓치지 않고 민감도, 또 건강한 사람을 암이라고 잘못 판단하지 않는 특이도,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죠. 이게 신약 개발보다는 상용화가 훨씬 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약 개발에 더해서 이제 진단까지 사업 영역이 딱 구체화되는 느낌인데요. 그럼 시장에서는 이런 온코크로스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아까 한국의 리커전이라는 별명도 나왔었고요. 네, 그게 바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RXRX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랑 온코크로스가 사업 모델이 비슷해요. AI 플랫폼으로 신약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가 자주 됩니다. 네네. 근데 리커전 시가총액이 지금 우리 돈으로 한 3조 3천억 원 정도 되는데 온코크로스는 현재 한 1,232억 원 수준이거든요. 와, 3조 대 1,000억. 엄청난 차이네요. 그렇죠. 거의 27배 차이가 나죠. 이 밸류에이션 캡, 이 격차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있는 거예요. 특히 AI 관련주들 움직일 때 온코크로스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죠. 27배 갭이라 확실히 기대감을 클 수 있겠네요. 근데 기대감만 가지고 볼 수는 없잖아요. 재무 상태라든지 아니면 좀 조심해야 할 위험 요인 같은 건 없을까요? 보고서에서도 그 부분을 짚었던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습니다. 전형적인 연구개발 중심 바이오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연구개발 투자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영업 손실 상태고요. 아, 그렇죠. R&D 비용이 많이 들겠죠. 네. 그래서 현금 소진, 이른바 캐시 번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대하는 게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기술 이전 계약이나 플랫폼 매출이 좀 나와주는 건데 만약 이게 좀 늦어진다. 그러면 추가로 자금 조달을 해야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유상증자로 이어지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유상증자 가능성? 네. 실제로 작년 2023년 10월에 150억 원 규모로 산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었어요. 그때 신주 발행 가격이 11,200원이었습니다.
이게 또 주요 기관 투자자들 평균 매수 단가이기도 하고요. 11,200원이요? 지금 주가 10,000원 11월 6일 기준 8,640원보다는 높은 가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이 앞으로 주가가 움직일 때 뭐랄까 심리적인 지지선이나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 가격대가 투자자들한테는 일종의 기준점이 될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긍정적인 기대 요인, 또 위험 요인들 다 고려했을 때 단기적인 전망은 좀 어떻게 나왔나요? 보고서에서 목표 주가도 제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500원. 현재 주가 대비하면 한 33%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거네요. 네. 이 가격이 기술적으로 보면 지난 52주 최고가와 최저가의 딱 중간 정도 되는 지점이고요. 또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기관 투자자들 평균 매수 단가 11,200원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죠. 의미 있는 가격대군요. 네. 보고서의 핵심적인 의견은 이거예요. 주가가 움직이려면 뭔가 확실한 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AI 진단 기술 상용화 소식이 들려온다거나 아니면 정말 큰 규모의 기술 계약 같은 그런 촉매제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도 뭔가 확실한 촉매가 확인되면 그때 투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해 볼만하다. 이렇게 좀 신중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온코크로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다뤄봤네요. 핵심인 AI 신약 개발 플랫폼, 특히 그 적응증 확장 전략, 이것도 흥미롭고 또 거기에 더해서 AI 진단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 수 있을지 이걸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한국의 리커전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만큼 실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관건이겠네요. 맞습니다. 기술적인 잠재력이나 시장의 기대, 이건 분명히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실제 계약이나 매출 같은 그런 상업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겠죠. 이걸 좀 냉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AI 진단 기술의 상용화 속도, 그리고 시장에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짚어본 내용 외에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온코크로스의 이 AI 진단 기술이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암들 있잖아요. 폐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성공적으로 확장된다면 그러면 그 잠재적인 가치는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다음 딥다이브에서도 이렇게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